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116회 실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선진테크고요. 먼저 1번은 일반 전표인데 5문제가 출제되고 15점입니다. 자, 1월 3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서 0103 전기에 하남상해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 매출금 340만원 중 140만원은 하남상해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즉시 입금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회사의 장부에 물건을 팔고 매출채권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요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채권을 받았는데 다시 모양 복사라고. 자, 매출채권을 회수를 했는데 먼저 어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예금을 받았네요. 자,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의 채권을 장부에서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108번 그리고 하남상해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자, 340만원 그리고 차변에 110번 재고자산을 팔면 어음받았으니까 110번 그 외의 자산을 팔면 미수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153번 자 14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월 15일 날짜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1월 15일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그러면 도소인쇄비고 현금 구입했으니까 출금 전표 하시면 되겠어요. 25,000원. 자, 간단한 문제네요. 1월 15일 출금 전표 찍고 826번 25,000원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문제고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8월 20일 08월 20일 자, 당사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1,800만원과 지방채 1,200 그런데 액면가가 1,200이지만 공정가치는 1,050원이고요. 1,050만원 자, 만기 5년이네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지방채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것. 자, 우리 회사가 먼저 토지를 사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이 건물을 사온다 또는 차량 운반구를 사온다. 이럴 때는 국가가 발행한 또는 지방에서 발행한 국공채를 반드시 강제로 매입하셔야 됩니다. 이때 강제로 매입할 때 여기 지금처럼 이런 액면가액이 1,200이었는데 현재 가치는 1,050원이 된 거죠. 그럼 요 차액이 얼마예요? 150만원. 150만원. 이 150만원의 이 차액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예요. 이거 회계 처리. 자, 국공채 강제 매입할 때 채권의 액면 가액과 공정가치, 현재 가치의 차액은 어떻게 하라고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산의 취득 원가의 가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가산 기업회계 기준서에. 그럼 우리는 지금 자산을 어떤 자산을 사는 거죠? 토지. 그럼 토지에다가 이 150만원 아까 이 차액이 우리 150만원이었잖아요. 150만원을 업어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토지를 사오는 과정에 취득세니까 부대비용 1,800 들어갔고 지방채가 1,200이니까 둘이 합치면 3,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줘야 된다. 그쵸? 보통예금에서. 그리고 지방채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고요. 자, 토지 사오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가 대변에 103번 3,000 부대비용 1,500 취득세 그 다음에 지방채 1,200 3,000 그 다음에 178번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도가능증권은 얼마예요? 공정가치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사올 때 1,050만원 그리고 나머지 150만원과 이 취득세 1,800 이거는 토지죠. 그쵸? 그래서 차변에 토지 이렇게 하시면 1,950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3,000만원에 끝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론 문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10월 25일 가보겠습니다. 10월 25일. 자, 다음은 제조부서의 직원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보통예금. 당연히 예수금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제조부서예요. 제조부서. 자, 공장에 350, 상여가 300. 여기 원천 징수한 게 예수금이 116만 7,260원. 나머지 차인 지급이 아까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자, 차변에 공장 직원이니까 504번 임금 350만원. 그 다음에 505번 상여금이 우리가 300. 그리고 예수금가 116만 7,260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죠. 네, 간단하게 하고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2월 1일 분기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지난 9월 2일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운송기계의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아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래에 대하여 12월 1일에 법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때 법인카드는 미지급금,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으로 하래요. 뭐 이거는 우리가 늘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문제는 기계를 사오는 게 아니라 기계를 사오면서 회계 처리를 미지급금으로 했었다는 거죠. 그때. 이걸 지금 줬는데 카드로 준 거니까 카드 결제한 거를 회계 처리해라. 일반 전표에.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반드시 그 날짜에 가면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9월 2일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가봅시다.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를 가보고 09월 02일 뭐 안 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번 가보자고요. 09월 02일. 이거구나. 이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기계장치를 사오면서 회계 처리 미지급금 부채가 있구나. 이 부채를 지금 카드로 줬구나.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구나. 2,200만 원. 그쵸?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253. 네, 아까 거래처를 잘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우리가 은성이네요. 은성. 2,200. 자, 카드 줬어요. 그리고 신한카드로 하라 그랬으니까 신한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5점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도 15점. 5문제 나옵니다. 자, 1월 2일 제조 부분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미래전자에 100만원에 매각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상단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날짜 좀 줄이겠습니다. 제일 위로 가고 가장 위로 줄여서 0102.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10일. 자, 그 다음에 품목은 기계장치. 위에 문제를 보고 쓰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이렇게 부가세 별도 있는 걸 써주셔야 돼요. 100만 원이고 거래 징수가 10만 원. 그 다음에 어디에서 팔았냐면 미래전자에서 팔았고요. 전자여부는 여고요. 분계는 혼합이겠죠. 자, 제품 판 거 아니고 자, 분계 잘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치드공과 500, 누계액 430. 요거 반드시 먼저 회계 처리한다. 대변에 206번 기계장치를 500 치드공과로 바꿔주시고 반대변에 207번 플러스 1번 해서 누계액을 뺀다. 그럼 이게 70만원짜리 500에서 430 빼면 장부가액 70짜리를 100만원에 받은 거니까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30만원의 이익이 생겨야 돼요. 만나봅시다. 그럼 이제 차변에 자산을 지우고 누계액을 지웠으니까 돈을 110만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부가가치세는 현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미래전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네요. 자, 그럼 보자고요. 110만원에서 차변에 현금, 부가세 받은 거니까 부가세는 10만원. 그럼 이제 100만원만 더 받으면 돼요. 11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자가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110번을 쓰시면 안 되고 미수금을 써야 돼. 재고자산일 때는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지만 그 외의 자산일 때는 미수금이다.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100만원.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110을 받은 거죠. 여기 있는 110. 그러면 대차가 30이 남았으니까 그렇구나.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30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럼 1번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번. 2월 12일 0212. 자, 가보겠습니다. 0212. 가공육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아래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셨군요.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지만 선물하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됐으니까 불공제를 하셔야죠. 매입이지만 가세 못하고 불공이다. 선물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선물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가공육 선물 세트 이렇게 쓰시고 공급가액은 710만원 71만원 부가세 대급금 안 된다 이런 소리네요. 어디 가서 샀냐 했더니 롯데 백화점 중동점이고요. 전자 여부는 연애여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분계는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요. 아까 보통예금에 줬으니까 혼합. 813번. 그쵸?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요. 아까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영업부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아니다. 아직 대변을 안 했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요렇게. 자, 불공제. 선물하면 불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월 17일. 0717. 당사는 수출회사인 봉산실업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했네요. 자, 대금 중 180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다 했네요. 자, 같이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건 팔았으니까 가보자고요. 팔았는데 영세율세금 계산서 줬으니까 12번.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제품 똑같이 쓰겠습니다. 공급가액 1800. 자, 어디다 팔았어? 했더니 어디서? 공산. 여기다 팔았고요. 전자여부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영세니까 우리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했겠죠?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3번. 이렇게 서류는 없고요. 자, 분계 보니까 아까 현금과 외상이니까 혼합. 자, 제품 매출 맞았고요. 차변의 현금 180. 아이고, 현금이 180이었는데 180. 그 다음에 외상은 108번.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하였다 했으니까 108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8월 20일 문제네요. 08월 20일 날짜를 바꾸고 0820 하나로마트에 한우갈비 세트 200만원 면세 대상이래요. 부가세가 그래서 없네요.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 수취하면 현금 영수증 가세, 현금 영수증 면세 62번. 이렇게 품목은 한우 갈비 세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200. 자, 하나로마트. 자, 전자 분계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랬으니까 1번. 출금 전폐하시면 되겠고요. 60은 복리후생인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장직원 511번 60. 자, 그 다음에 811번은 나머지 140. 나머지는 영업부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자, 그 다음 문제는 9월 10일입니다. 09월 10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하였다. 반드시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입력하래요. 네. 이 문제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데 선진테크가 이게 지금 예정이 누락된 거죠. 네, 그러면 9월 10일에 51번 찍으셔야 되겠고요. 품목은 우리가 원재료네요. 공급가액이 100만원, 10만원이고요. 어디냐? 풍성. 전자여부는 네, 전자가 아니라 아까 세금 계산서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자, 여기 외상이니까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냐? 여기가 누락된 거라 그랬으니까 간편집계에서 역삼각형 예정 누락분. 자, 여기 다 진하게 되어 있을 때 말고 한 칸일 때 예정 누락분. 이렇게. 자, 이게 2024년 10월 이게 확정분에 반영해라. 이렇게 누락.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번까지 우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해야 되는데 문제 3번은 부가가치 실무 문제 10점이고요. 지금은
6점은 신고서가 나왔고 4점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가 나왔네요. 6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에 가서 신고서. 자, 2기 24년 1기 확정신고네요. 자, 여기 보시면 1기 확정은 언제부터 언제? 4월에서 6월. 04월에서 06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단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네, 그럼 아무것도 없네. 그쵸? 그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출 자료.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2억 원에 2천. 그럼 1번이네요. 2억.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종이세금 계산서가 5천만 원이 있대요. 아, 그러면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가산세를 받아야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받으면 가산세 26번에 가시면 이렇게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아무데나 하셔도 무방합니다. 1%예요. 저희는 1%. 그러니까 5천만 원에 1%인 50만 원. 아니면 여기 64번에 5천만 원에 100만 원이 나오면 5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저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사 직원의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 원의 시가를 제품 우리가 만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네요. 아하, 우리가 만든 제품을 직원의 경조사비로 주는 거 10만 원까지는 간주공급에서 예외로 해주겠다. 맞죠? 작작작 직직할 때. 그리고 여기 경조사비 10만 원. 여기 예외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예외에 속하니까 간주공급이 아니니까 굳이 신고를 안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165만 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자, 공제면, 대손세액 공제면 우리가 여기 8번에 마이너스인 건 아시죠? 자, 165만 원에 나누기 12를 해야 되니까 165만 원. 자, 10분의 10을 돌려받는 거니까 11 하시면 15만 원 빼주세요.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1985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제 매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은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이고 1200이네요. 자, 이때 조건이 승용차, 100일량 999, 그럼 100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불공은 아니네요. 고정자산이죠. 2000이네요. 그리고 이 1억 2천 중에서 접대가 있네요. 고정은 아니고 500.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정이 2000, 승용차가 200. 그 다음에 1억이 모두 다 일반 매입이네요. 1000.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 500만 원이 불공이 있으니까 16번에 가서 공제받지 못하래 50번에 가서 500, 50. 이렇게 불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이 일단 1200이었는데 50이 불공당해서 1150만 원. 그럼 1985만 원이 매출. 835만 원, 1150만 원이 매입 빼면 835만 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있네요. 홈택스 만원 돌려받아야 되겠죠. 공제해 주세요 하는 19번, 54번에 홈택스 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가감 납부세액이 884만 원이 나오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자, 이번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해보겠습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네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24년 2기면 10월에서 12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놓고 첫 번째 우리가 미수금이 있네요. 유형자산 매각할 때 미수금. 자, 파산이면 넣어줘야 되겠죠? 네, 당초 공급일은 2023-0503. 2024 10월 5일이 확정일이네요. 1100. 자, 110분의 10이니까 100만 원 돌려주겠죠. 거래처는 F2 눌러서 가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유는 1번. 파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공급일이 21년 10월 10일. 2024년 10월 24일. 자, 2200 받을 게 있는데 엄청난 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200만 원 돌려주겠다. F2 용안. 오케이. 자, 소멸시효 완성은 6번입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어음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죠?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대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면 분명히 안 해줍니다. 근데 안 됐으니까 되겠다. 6개월 후에만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24년 5월 19일이니까 손가락을 쳐보면 6, 7, 8, 9, 10, 11. 11월 20일 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1월 20일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충분히 받아주겠네요, 국가가. 아, 그래, 돌려줄게. 2024, 0408. 부도 발생 확정일은, 자, 대손 확정일은 2024, 11월 2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 날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대손 금액은 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50만원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자,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죠. 거래처는 FE 개신. 이렇게. 자, 6번입니다. 5번입니다. 부도 발생.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하나 부도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24년 8월 25일 날 팔았는데 부도 발생일이 24년 12월 19일. 어머나? 아직 멀었네. 6개월 뒤 되려면. 그쵸? 언제 되나 볼까요? 손가락으로 치면 6월이 되겠죠. 12월이니까 1, 2, 3, 4, 5, 6, 6월. 19일 다음에 뒷날 20일. 그래서 여기는 6월 20일이니까 안 되겠다. 너는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10점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저장을 이렇게 X 눌러서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 눌러도 되고 여기서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고 자 이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결산도 5문제 1번은 부가세 대체분계 정리분계하는 거 2번은 매도가능증권 평가하는 거 3번은 우리가 이연시키는 거 4번은 우리가 사채 이자 주는 문제 다수동이네요. 5번은 네 감가상각 자동 4번까지 수동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 가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 일반 전표 먼저 부가세 대체분계하는 거예요. 자 서로 예수금하고 대급금 상계시키고 요거는 자비익으로 공제받고 요거는 가산세 817번 세금과 공과 내고 이러시면 되죠. 차변에 255번 부가세 예수금이 1250만원 대변에 135번 부가세 대급금이 950만원 자 대변에 930번 자비익이 만원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가 우리 224만원 그럼 대차가 대변에 남으니까 미지급 세금 차변에 남으면 미수금 대변에 261번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대체 분계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능증권은 요 매도가능증권이 중요해야 되는 게 바로 전에 평가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니까요. 이때 마이너스 20만 원이 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이 있는데 장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얼마 이익 났어요. 120만 원 이익 났습니다. 손익계산서처럼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고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변에 178 매도가능증권이 80이었는데 정기가 지금 200 됐으니까 120을 벌었죠. 그럼 우리가 보통 단기매매증권이라면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2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장부에 손실이 20만 원 있잖아요. 100에서 80이니까 장부에 가보시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시면 이렇게 12월 31일 꼭 안 가도 돼요. 암산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장부 보고 이해가 되면 문제 보면 자본에 여기 평가 손실에 20이 있잖아. 이거부터 상계해야 돼 대변에. 그리고 나머지가 번 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다 이익으로 잡으면 안 되고 방금 전에 있던 차변의 손실을 대변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에서 20만 원을 상계합니다. 그럼 이제 대차가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이 우리가 주식을 팔고 매도가능증권을 팔고 이익이 났다. 이렇게 판고가 아니고 평가를 해서 그런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순액.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9월 1일 날 저희가 1년분 보험료를 120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런데 그때 회계 처리가 보험료로 회계 처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뭐 답은 그냥 차변에 보험료로 했으니까 133번 자산
성급 비용은 내년도 비용이니까 우리가 9월 1일부터 내년도는 1월 1일부터 8월 30일이 되겠죠. 8개월, 80만 원. 그리고 미리 회계 처리해 놓은 보험료를 상기하시면 되죠. 보험료, 장부에서 보험료를 지워라. 이렇게. 그쵸? 사채 이자 주는 것도, 자, 보세요. 사채를 우리가 1,000만 원 빌렸는데, 자,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일단 줬네요. 자, 이때 이자로 내줘야 되는 게 액면가액으로 우리가 장부에서 내주고요. 유효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7%네요. 시장 이자율은. 자,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제가 장부가액에서 시장 이자율을 곱하면 그것이 유효이자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해보세요. 자, 일단 이자를 내줘야 되는 게 대변에 보통예금. 자, 여기 액면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내주고요. 장부에서.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 951번.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그러면 장부가액, 발행가액이 장부가액이니까 1,078만 7,300원 곱하기 아까 0.07, 7%니까 엔터. 그럼 75만 5,111원. 이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 755111. 755111. 이렇게. 그럼 이 차액이 마이너스 해놨으니까 대변에 있는 할증 발행 차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면 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삼각해라. 이렇게. 반대변에. 그쵸?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우리가 자동 결산이네요. 수동은 이제 끝났고요. 자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엔터, 엔터. 자, 먼저 보니까 이렇게 제조부에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 판관에 있는 게 2개. 해보겠어요. 건물 일반 감가상각비네요. 일반 감가상각비에 건물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800. 이렇게 하면 공장 2개는 끝났고 밑으로 판관에 가서 다시 차량 운반구만 있네요. 차량 운반구가 700. 그 다음에 300이 비품. 이렇게 하시면 판관도 끝났고요. 이렇게 하시면 전표 추가. 이렇게 하시면 자동 회계 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제는 원천징수가 나왔습니다. 원천징수가. 자, 원천징수가 일단 6점. 모두 15점인데 1번이 6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임하나, 생산직 임하나 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사항의 탭을 이용하여 아래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래요. 자, 그리고 9월분 급여자료. 아하, 사원 등록에서 기본사항 수정하고 9월분 급여자료 입력해야 돼요. 9월분 급여자는 매월 말일이래요. 자, 사용하지 않는 건 불허하셔야 된다. 그럼 이에 여기 것만 하라는 소리네요. 자, 그 다음에 임하나의 사원 등록에 기본사항 탭에서 사항을 입력하고 9월분 급여자료, 생산직 여부, 연장근로 비과세 해당하네요. 전년도 총급여.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월보수액, 건강보험 월보수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 월보수액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 총급여가 2,700이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다 집어넣으래요. 180만 원. 네, 세 군데 180만 원 넣고 이거 넣어야 되겠네. 전년도 2,700. 자, 그리고 우리가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기본급은 무조건 과세. 식대는 여기 읽어보니까 식사는 안 주네. 그럼 과세죠. 비과세죠. 비과세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시내 교통비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아니니까 그냥 과세. 출산 보육수당은 여기 보니까 6세 이하니까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자 보면 월정급여 210만 원 안 넘었고 전년도 3천만 원 안 넘었으니까 비과세.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고 맞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복잡한데 자, 원천징수, 사원 등록, 임하나를 찾고 임하나에 가서 기본사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분 급여인데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거 넣으란 말은 안 했고 아까 월보수액 180만 원씩 넣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 밑에 180만 원 이렇게 월보수액
이거 넣으라고 했고, 아까 생산직이, 생산직이고요. 연장근로 비과세가 여죠. 전년도가 2,700이다고 아까 그랬죠? 여기 아까 얼마였더라? 2,700. 자, 여기까지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상에서 넣을 게 없다. 다 했다, 이제. 네. 10번, 13번, 14번, 10, 12, 13, 14 이렇게 하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 그 다음에 12, 13, 14 다 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여기 월급여까지 다 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래요. 급여자료 입력. 자, 들어갑니다. 급여자료 입력. 자, 9월분 급여자료라고 했으니까 말일이라고 했죠. 9월 말일은 30일. 자, 그 다음에 2만 원였고요. 근데 기본공제 여기 있는 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있는 것만 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기억나실 게 기본급 식대 시내교통비 이거였죠.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되겠다. 기본급 맞고요. 상여는 없고 직책수당도 없고 월차수당도 없고 식대는 비과세 있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없었고 야간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에서 아까 시내교통비 과세 있었고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이 있었죠. 출산 보육수당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었죠. 이렇게 자 비과세니까 FE 육아수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비과세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네, 식대, 야간근로수당 있고, 시내교통비 있고, 출산휴가 맞네요. 자, 그러면 요거 입력만 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쵸? 자, 일단 기본급이 150이고요. 식대가 20만원이고요. 야간근로가 아까 220, 시내교통비가 30, 출산휴가가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다음은 퇴사자 오미영 사원의 3월분 급여 자료이다. 3월분 급여 자료네요. 자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연월을 반영하래요. 퇴사 연월을 집어넣어주고 언제라고요? 퇴사 연월이 3월 이제 찾아야 되겠네.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증거서를 작성해. 둘 다 해야 돼요. 급여자료도 하고 원천징수도. 반드시 급여자료 입력의 F7 중도정산을 이용해서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자료로 반영할 것. 아, 퇴사일은 3월 31일. 급여는 4월 5일날 지급되네요. 자, 공제 항목은 중도퇴사자 정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및 변경하지 않기로 한대요. 그냥 그대로 둬라. 네, 공제 항목은 3월 급여 자료 우미영에 대한 급여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사원 등록에 가서 우미영의 퇴사 자료를 먼저 넣어야죠. 퇴사 일자를. 2024년 03월 31일 이렇게 퇴사를 넣고 X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해야죠. 퇴사 넣을 거니까 급여 자료. 항목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자, 3월분 급여를 우리가 아까 4월 5일 날 준다고 했으니까, 네, 아니요 하시고요. 자, 우미영. 요렇게. 요 밑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둬라. 아까 그랬죠.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는 공제 항목은 270, 20 됐네요. 요 상태에서 얘가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중도정산을 누르래. F7 중도정산. 그럼 중도정산하면 여기까지 국민연금부터 해서 모든 게 급여에 반영돼야죠. 급여 반영 탭을 누르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중도정산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한급이 뜬 겁니다. 이렇게 한급. 맞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를 누르시면 컴퓨터가 저장이 됐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증거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자, 우리가 3월분 급여를 4월에 내주는 거니까 이렇게 불러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 받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끝났고요. 퇴사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면 된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사원 등록에 가서 16번에 퇴사일자만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중도정산, 퇴사자는 F7의 중도 퇴사 정산 요거 누르시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하고, 이미 작성 다 해놨으니까 조회해서 마감 버튼을 누르고요. 전자신고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전자신고 10월분이네요. 10월. 지급도 10월. 자, 그럼 요거 눌러보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작성되어 있대요. 요렇게 메뉴로 들어가고 부가세랑 똑같습니다. 그 B번은 1, 2, 3, 4, 5, 6, 7, 8, 9. 요것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도 완전 똑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10월분. 이렇게. 그럼 아까 두 명에 똑같죠? 아, 이렇게 조회했으니까 마감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감. 이렇게 마감 누르시고요. 마감. 이렇게 마감 표시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에서 하듯이 전자신고에 가서 자, 24년 10월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선진 테크께 요걸 제작하시면 돼요. 제작 파일이 생성됐죠? 그런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B번은 1, 2, 3, 4, 5, 6, 7, 8, 9 그 전에 탭 눌러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에서 닫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제작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찾아보기 자 C 루트에 요게 우리가 제작된 파일이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 누르시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하시면 이렇게 소득세에서 전자신고가 가상으로 된 거죠. 항상 요것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전자신고나 소득세 전자신고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닫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전산세무 2급 116회 실무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